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직도 우리 사회엔 인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도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이상재 국장의 힐 더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 수 있어 좋아요. 인정차별은 이해는 안 돼요. 다 같이 실천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충청의 소식을 담아 우리 지역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언론인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저 멀리 통영에서 대전까지 와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정현이 4강에 갔습니다. 네. 네. 결승에 못 갔고. 네, 안타깝더라고요. 네, 평소에 테니스 좋아하세요? 아니 그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이 올리시길래. 저는 보는 건 다 좋아합니다. 보는 거는? 네, 보는 건 다 좋아합니다. 야동도? 야동도 네. 한때 좋아했었죠. 한때 좋아했었고. 근데 정현 선수를 이겼던 페더러가 결국은 우승했더라고요. 우승을 했어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 뭐 반가운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 선수의 그 4강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국장님은?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많아요. 그건 그야말로 이른바 얘기하는 국뽕이고요. 저는 오히려 테니스 경기 보면서 조코비치의 패자의 변이라든지 그리고 패자의 똥? 네네. 패자의 변이라든지 그리고 정현 선수 이겼을 때 그 유창하게 영어로 얘기하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큰 무대였는데도 이야기하는 소감이라든지 그거 보면서 테니스라는 종목이 참 매력적인 종목이구나. 뭐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고. 우리 국장도 한 영어 하시잖아요. 네, 그냥 한 영어.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영어. 1% 영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그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인물들이 꽤 있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달리기 하면 우샤인 볼트. 네, 네. 우샤인 볼트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그 뭐죠? 어디였더라? 자메이카? 예, 자메이카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모르는 분들도 꽤 돼요. 네, 네. 그 호날두 아시죠? 축구 선수. 네, 네. 그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포르투갈. 예, 그렇죠. 네. 스포츠를 좀 좋아하시는군요. 네.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네. 뭐 메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네.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유명한 거하고 그 나라의 뭐 국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사실 상관관계가 크게 없는데 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언론 보도에 저는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 잠깐 드렸고요. 저희 산내 골룡골 관련해 갖고 이번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들어갑니다. 아, 네. 네. 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인권연대 도와주실 거죠? 네. 뭐 마음으로만 말고 마음은 충분히 받았고 이미. 네. 어떤 방식으로든. 네. 네, 어떤 방식으로든데 그 녹색이랑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네, 그 실질적 방식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할게요. 저희 2월까지 방송하고 이제 한 달 휴방 들어가고는 개편 준비하느라고 4월부터 이제 개편되는 방송에서는 공개 방송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저희가 네. 지난번에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제가 생중계 장비도 다 구입했고요. 네. 김어준의 파파이스처럼 공개 방송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죠? 오겠죠. 네, 그런가요? 인권연대에서 적어도 오겠지. 패널 이상재 국장 모시면 오겠지. 뭐 공개 방송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또 이 산내 골룡골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좀 더 힘을 좀 쏟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핫한 게 인권 관련해서는 계속 뉴스 쏟아지고 있죠. 네, 충청남도 의회에서 사실 충남도가 인권 조례는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네. 폐지 입법안을 지난 15일 예고를 했죠.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도의원 소속 23명, 그 무소속 2명, 그리고 국민의당 1명에서 총 26명이 이제 입법안을 폐지 입법안을 갖다가 냈죠. 전체가 몇 명이죠? 전체 40명입니다. 그럼 과반이 훨씬 넘네요. 네, 과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 통과될 확률이? 예, 높죠. 높습니다. 왜 폐지를 한대요? 하려고 한대요. 폐지 입법 예고안 그 서류를 제가 입수해서 봤어요. 왜 하려는지 그 이유를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또 이의도 접수하고 하는 봤더니만 충남도의 이 인권 조례가 시행이 됐지만 이 갈등을 유발한다. 갈등을 유발한다. 네, 갈등을 유발한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갈등? 그렇게만 돼 있어. 도민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 조례가 없어도 국가인권법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두 번째 거 말씀드리면 조례라는 건 헌법이라든지 그리고 상위법에 정한 걸 지역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러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 논리라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요. 어떠한 조례도 필요 없는 거지. 그 논리라면 지방의원들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자기들의 존재를 가치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는 걸 갖다가 폐지 입법 겸손하신 분들이네. 네, 폐지 입법 사유를 갖다가 아니면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렇게까지 분노가 지금 일던데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안으로 했던 갈등을 유발한다. 근데 갈등을 유발한 건 조례가 아니고요. 조례를 가지고 공격하는 일부 종교계라든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폐지 입법을 하는 충남 도의원들이 갈등을 유발하지 조례 자체가 갈등을 유발한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조례를 유발했다고,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했다고 조례를 폐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네네. 자유한국당 분들이 주축이 됐다고 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잘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단체 2012년 3월에 만들어졌는데 만들기 이제 한참 단체 만들기 준비하고 있을 때 2012년 2월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네, 전화가 오는데 그때 당시로는 충남도가 지금의 평생교육진흥원 있는 그게 그 자리 대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 충남도에서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단체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의회 사무처에서 보니까 지역에 인권 관련 단체가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하다가 저희가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 단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저한테
그럼 단체 추천도 좀 해다오. 그래서 이제 제가 충남에 뭐 꼭 인권 단체는 아니더라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뭐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단체 몇 분을 초청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 대전발전연구원 그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네. 간담회를 한 7, 8분하고 합니다. 그걸 그 발의하신 분이 송덕빈 의원이라고 해서 송덕빈 의원. 예, 그래서 그 어느 당 논산에 그때 당시로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 네. 그 자유선진당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쪽 당이 많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그쪽 계열이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이 계열은 아니고 지역당 있잖아요. 네네. 뭐 그쪽 당이었는데 그래서 네. 보니까 되게 엉성했어요 이게. 그 엉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자유선진당 의원이 이걸 만들고 제가 그 의원들한테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왜 만들려고 하냐 했더니만 네. 그냥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좋은 거 아니냐 인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의 인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엉성하니까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다. 몇 가지 좀 예를 들면 충고도 좀 하고 그 의견도 들었는데 전혀 저희 의견은 받아주지 않고 바로 그냥 입법한 걸로 해서 입법이 됐어요. 그 2012년 5월에 됐는데 그때 송덕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때 당시에 도의원 전원 발의로 이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예. 2012년에 자유선진당 소속이었고요. 자유선진당, 네, 예.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제정이 예, 됐었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민주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상관없이 그냥 인권 조례 뭐 좋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We are the world. 네, 그렇죠. We are the children. 전원 발의로 이렇게 네. 통과된 거예요. 통과됐고 그리고 2015년에 이게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충남도 인권위원이어가지고 개정되는데 의견도 내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차별 사유에 넣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그때는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갈등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행정부에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넣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성별 뭐 인종 뭐 이렇게 넣고 하나 뭉탱이로 만들어 그냥 등 차별을 뭐 금지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인권센터도 만들고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2015년 개정했어요. 그 개정할 때는 지금 폐지 입법 발의한 분들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개정이 된 거예요. 아까 이제 의원 분포 말씀을 들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찬성을 하지 않았으면 개정이 불가능한 건데 그때 일부가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걸 불과 지금 3년도 되지 않아서 폐지를 하겠다고 입법안을 갖다가 한 것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주장을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은 좋은 줄 알고 만들어놨더니 갈등 유발되니까 그냥 없애야겠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예전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폐지 청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충남 인구랑 그 폐지 청원에 필요한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8만 명 정도가 폐지 청원을 해서 그게 청원 인구의 청원 숫자에는 충족이 돼가지고 지금 폐지 청원에 대한 그 절차를 이제 받고 있어요. 그래서 8만 명이 다 적격한 사람들인지 이걸 밟고 있는 중인데 그 의원들이 다시 폐지 입법안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거 제출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6월 선거를 앞두고 6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교계 쪽에 표를 갖다가 좀 얻으려는 그런 행위로밖에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 쪽 계열에서 또 네. 다수예요, 아니면 일부예요? 그런 주장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창궐 뭐 이런 얘기가 다수의 제가 봤을 때는 일부일 것 같은데 다수가 아니라. 그런데 예를 들면 대전에서도 네. 그런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 할 때 그렇죠. 그 반대가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놓고도 네. 통과 안 시키고. 네. 근데 뭐 대전에 뭐 성시아 운동본부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기서도 이제 반대 의견 내는데 대부분의 대형 교회라든지 이런 데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충남에서도 8만 명이 청원을 했다는 건 대부분의 교회가 앞장섰던 것들이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처가가 합덕인데 합덕이면 당진군 합덕읍이 읍이 엄청 작은 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마다 앞에 동성애 주장하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하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래서 뭔가 충남의 인권 행정을 반대하는 하나의 그 마타도어로서 어떻게
좀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나보는 주변의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인들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정 PD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독특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그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대로 얘기하면 혹시 이단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예를 들면 청원을 하면 네. 저는 조금 그 걱정을 덜했던 게 청원을 하면 그 도민들이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청원한 게 적격하지 않은지 그 명부 확인도 좀 해봐야 될 하고 거고. 그다음에 그게 그 예를 들면 헌법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지 그 조례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네. 조례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의원들이 입법하면 그 심사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그 표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원을 지켜봐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의원들이 나서서 이중으로 조례 폐지 입법안을 갖다 제출한 것 자체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6월 선거를 의식한 그 표심 사기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뭐 각종 인권 행정을 새로 한다든지 만든다든지 하는 거 있지만 기존에 있던 인권 행정을 갖다가 지우는 작업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 충남이 만약 이게 되면 처음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아주 그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전진해 가는데 네. 이게 오히려 이제 뒤로 이제 그게 이제 인권의 진보성이라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가면 거기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정책은 네네. 앞으로 나갈 뿐이지. 물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니까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체되거나 조금 후퇴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뭘 이게 막 없앤다든가 네네. 뭐 이런 거는 없었는데 지금 충남 도의원분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앞서가는 충남도 의회네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를 그렇죠. 보여줄 정도로 그 폐지 입법안에는 뭐 갈등 일으킨다 그리고 뭐 헌법이나 국가연합법을 하면 된다 했지만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는 그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갖다 조장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추세는 동성애만 놓고 보면 동성 결혼 허용하는 국가가 올해만 해도 독일이 또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에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보다 더 그 뭐냐면 종교의 그 보수적이고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도 동성 결혼을 갖다가 허용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마 이 인권 관련한 것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주장과 생각이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이분들이 뭐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주장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처음에는 저도 PD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원된 사람들, 동원된 사람이 그때 했는데. 갈수록 이분들을 좀 만나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다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지켜보시니까. 예. 그리고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걸 꺼냈느냐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 인권 조례라든지 그리고 동성애 퀴어 축제 하잖아요. 네, 퀴어 축제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극심하게 막 단합하고 방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가 약간 국가 성장하고 개를 같이 해서 이렇게 왔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반공을 부르짖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반공을 외치고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요. 그렇죠. 얘기했는데 이제 기독교계에서 반공을 가지고 이 뭐랄까 자기 단도리를 하고 교세를 넓히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어딘가 이거 또 목적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먹잇감 이걸 찾다가 보니까 성경 방침에 어긋나는 동성애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하네. 그리고 인권이 보니까 그 안에 있네 해가지고 새로운 공격감을 찾다 보니까 이게 타겟에 걸려서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미국에도
개신교에서 그걸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인권에 관련된 것들 중에 하나인 이 동성애 문제를 갖다가 타겟을 잡고 있는데 그걸 한국에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제 분석입니다. 예. 이 뭐 일리 있는 주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인권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뭐 해라라고 강요하거나 조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차별받지 마세요. 그러면 난 차별 안 받으니까 이제 난 동성애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조례에도 차별 금지 조항 차별하지 말자는 것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성적 지향도 그게 문구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충남이 2014년에 만든 충남 인권 선언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19가지 차별 금지 사유 중에 네. 성적 지향도 들어있긴 해요. 그러니까 조례는 없고 네. 선언문에만 네, 있다. 있죠. 근데 그럼 차라리 선언문을 없애자고 하든지 왜 가만히 있는 조례를 또 왜 없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 이제 PD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남이 인권 행정은 상당히 앞서갔던 그 강력도거든요. 대전 충남 인권연대의 힘이 컸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 고맙고요. 근데 네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인권 조례도 어쨌거나 이제 그 2012년에 그렇게 만들어졌고 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인권위원회 저도 이제 충남도 인권위원이긴 했는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권선언도 2014년에 만들었고 그 인권선언 비슷한 걸 인권 헌장 서울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그 이른바 그 동성애 반대 세력 개신교회에서 선언 자체도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충남 인권 선언도 만들었어요. 근데 충남 인권 선언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네, 모릅니다. 네. 그 서울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충남은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밤에 기습 뭐 이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에 개신교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저 만드는 작업에 저도 전문 만드는데 이런 데 네. 참여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만들어 놓고 나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의 개신교 입장에서는 방심하다 한 방 맞은 거네.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네. 이 주장하시는 거에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권 조례, 인권 선언 만들어 놓고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동성애자가 막 늘어났다든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분들 주장대로 하면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서울, 경기, 그리고 전북, 광주 4개의 강력 시도만 있는데 그런 시도에서는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엄청 늘어나야 돼요. 네, 학생들이 창궐하고 대바라지고 이슬람 이슬람교 막 다 믿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냥 그거 자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문제 삼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인권 조례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 실태조사도 매년 아동, 노인, 이주 노동자 이렇게 매년 한 그 섹터씩 해서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은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광역도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인권센터 만들어가지고 인권 침해 상담이라든지 인권 교육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권 조례가 없으면 근거가 없어서 폐지 내지는 없어질 위기에 처하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들이나 8만 명의 입법 청원했던 분들도 돌아가면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데 놓여질 위기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아동 청소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분들의 인권 보호는 만약에 그럼 어디 가서 구제받아야 되는지 내가 좀 묻고 싶어요. 진짜로. 국가인권위원회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가야지. 네. 국가인권위원회 참고로 하면 빨라야 한 석 달 후에 다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해주실 얘기는 이걸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혹시 국장님 교도소 그 전과 있으세요? 전과는 있기는 한데요. 무슨 전과인데? 있기는 한데. 우리 방송 팬들 전과자 많구나. 거긴 무슨 전과입니까? 저는 사면 복권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아닙니다. 뭐 부조리한 건 아니고요. 네. 집시법 이런 건가요? 공무집행방해 이런 거? 아니 우리 패널분 중에 그런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뭐 폭행, 음주운전 많아요 여기. 전과자 클럽 같아.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대전교도소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그래요? 면회 간 적이 면회요. 있어요. 네. 교도소 다녀오셨다면서요? 네네. 그 지난주에 네. 청송 우리가 예전에 청송 감호소라고도 했는데 네. 청송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제일
그 시설도 좀 안 좋고 이제 오래돼갖고. 예, 81년에 네. 만들어졌으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좀 뭐랄까 죄질이 나쁜 분들 이런 분들 백 없는 제소자들이 많이 간다고 흔히들 그러는 것 같던데. 뭐 그런 오해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로 뭐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준은 없이 그냥 쉽게 뭐 뺑뺑이 법무부에서 돌린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법무부에서 낙질만 가도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가보니까 81년 누가 같이 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전두환식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요? 아니요, 그냥 뭐 산골에 아무도 인적이 드문 곳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여기로 면회오는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 얼마나 울면서 왔을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겠다. 아주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주 수요일에 갔는데 그 가면 이제 그 저희들이 참관 갔었거든요. 인권단체 이렇게 참관 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날이 뭐 그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다 이야기를 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산골짜기니까. 바람 소리가 윙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 뭐 그런 지역이었어요. 되게 춥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저희도 온다고 그랬는지 실내로 들어가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한 20도에서 19도 정도는 실내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교도소 청송교도소에 다녀오신 이유는 아마 뭐 그 재소자들 인권 이런 걸 좀 이렇게 확인이나 견학 이랬을 것 같은데 어땠던가요? 제가 사실은 한 4년 전에 대전교도소도 갔었거든요. 참관. 참관. 복역이 아닌. 복역이 아니고 참관 갔었는데. 복역할 수도 있죠, 뭐. 대전교도소는 뭐 여기 그 프로그램 그 영상 프로그램에서 그 임재근 씨가 뭐 설명을 해서 알고 그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1919년에 중촌동에 있던 것들이 84년에 지금의 그 대정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한 3년 차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가보니까 그냥 그 청송교도소 모델로 만들었구나 대전교도소가 할 정도로 시설은 그냥 대동소이했어요. 그리고 남방 같은 경우 보면 그 복도에 그러니까 그 이런 뭐라고 하죠? 그 라지에타라고 하나요? 복도에만 있었어요. 대전교도소 4년 전에 갔을 때도 지금도 복도에 있더라고요. 근데 방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인가에 그 안에 그 난방 시설을 그 설치를 했더라고요. 아 그럼 그 전까지는 방에 난방 시설 없었어요? 그 복도에 있는 라제타의 옹기에 의지해서. 되게 추우셨겠다. 그렇죠. 신현목 선생 맞아요. 보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비교한 거. 차라리 여름이 낫다. 그러니까 겨울이 낫다. 바람을 껴안는 옆에 체온이 고마우니까. 여름은 사람이 싫어지는 게 너무 싫다고. 맞아.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감옥 갔다 오신 분이 이른바 주변에 이제 뭐 시국 사본 빵제비 선배들한테 들어보면 그거는 너무 정보 선생님이 간접적으로 해석한 거지. 추워서 그렇게도 추워서 그래도 여름이 낫다. 그래도 여름이 낫다 이렇게 너무 추워서 너무 낭만적으로 표현하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재수자들 중에서도 돈이 없는 분들은 그 소위 뭐 깔깔이 속옷 이런 것도 못 입는다면서요. 못 입고 그래서 허용을 한 게 몇 년 전에 허용을 한 게 그 고무 튜브 있지 않습니까? 고무 튜브에다가 그 뜨거운 물을 받아서 안고 잘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어요. 바닥 난방이 되기 전에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온기를 계속 유지하니까 처음에 너무 뜨거운 물을 받으니까 가슴에 화상을 이렇게 막 있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들이죠. 참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거고 일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짓지 말지 너 죄값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뭐 재소자 인권 얘기하고 뭐 기사에 인터뷰하고 하면 가장 악플이 많이 달리는 게 이런 재소자 인권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된 거예요. 재소자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 지들이 남의 인권을 짓밟은 건 왜? 뭐 이런 그리고 얘기들. 뭐 예를 들면 우리 살기도 힘든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시설이 조금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살기도 힘든데 우리 집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 요즘 또 그 드라마 영향이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 촬영지 어딘지 아세요? 그 어디예요? 그 장흥에 있습니다. 장흥에 세트를 교도소. 교도소요? 지금은 교도소가 이제 폐쇄가 됐는데요. 거기서 촬영을 아마 합니다. 외부만 그렇게 했을 거고 내부는 세트를 아마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부는 세트가 있고요. 있죠. 왜냐하면 요번에 그 일반인들도 그 신청 받아서 같이 갔거든요. 일반인 중에 나중에 이제 식당에 모여서 소감 얘기를 하는데 슬기로운 감방생활만 보고 왔는데 너무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그 호화판이었구나. 서부구치소인가 서울에 거기가 좀 새로 지어서 새로 지은 데는 다 좋아요. 지금 새로 지은 데는 다 좋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5인실이라고 된 게 있거든. 홍거실이라고 하는데 같이 지내는 데 홍거실이라고 하는데 네네. 5인 되게 5인실이에요. 근데 그 5인실이 그 한 10년 전만 해도 다 8인실, 7인실이었어요. 아. 그런데 같이 가는 일반인 분들이 5인실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어떻게 5인이 자냐. 좁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정도 좁다는 거죠. 근데 아. 예전에는 8명이 잤다는 얘기 들고 더 깜짝 놀란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외국의 그 감방이 나오는 교도소가 나오는 영화 쇼생크 탈출. 뭐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죠? 더 락 이런 것도 뭐 있었고. 스코필 나오던 그런 거 보면 네네. 나온 거 보면 다 1인실이잖아요. 프리즌 브레이크. 예, 프리즌 브레이크 나오면 다 1인실이잖아요. 네. 어른, 독방. 예, 어른 1인실 독방 의미 참 어감이 좀 다른 것 같다. 어쨌든 그러니까 네. 그 대부분 어느 정도 그 OECD 국가권에 진입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교도소는 거의 다 1인실이에요. 홍거실 자체가 워낙 그 인권 침해, 서로 간의 인권 침해 소지가 높기 때문에 뭐 때리거나 괴롭히고 그리고 만지고 뭐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교도소 오신 분 중에서는 이른바 조금 정상이 아니신 분들도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나 그렇죠. 심리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도 올 수 있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예를 들면 5인실에 그분 한 분이 있으면 나머지 울고 계시고 이러면 서너 분이 그리고 그 교도소는 24시간 불이 안 꺼지거든요. 아 그래요? 밤에 불 켜놓고 자요? 네, 불 켜놓고 잡니다. 사고 날까봐? 네, 사고 날까봐. CCTV도 안에 있나요? CCTV는 그 홍거실 같은 경우는 없는데 사고 쳐가지고 이른바 징벌방이죠. 네네. 징벌방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CCTV가 있어요. CCTV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이제 참관을 갔으니까. 그 요즘은 CCTV 교도소니까 실내외 CCTV 잘 해놨거든요. 잘 해놓는다고 그것도 저희가 참관을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인실에 CCTV가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CCTV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어디냐고 했더만 그건 끊은 거예요. 한쪽 면을 저희들 온다고 거기도 보여주십시오. 그냥 딴 얘기가 어떤 상황인지만 보겠습니다 했더만 마지못해 보여주더라고요. 아 천장에 달려 있어요. 네. 아주 좁은 방에 제가 한평 뭐 화면으로 봤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천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하루 종일 뭐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독방도 안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화장실에 사고 치면 그 논리대로 하면 화장실에 사고 치면 어떡합니까 물어보니까 화장실은 이제 앉아 있는 예를 들면 뭐 변을 본다거나 하면 앉아 있는 데까지는 까만 테이프로 가려져 있고 머리는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머리가 고개를 숙이고 몇 분 내지는 한 뭐 규정상 뭐 1, 2분 정도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출동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일단 뭐 난방이라든지 그리고 홍거실이라든지 그리고 홍거실에 그 참여정부 때 그 한 몇십 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처음 순실을 왔대요. 네. 그 천정배? 그 강금실 장관. 강금실 장관. 장관이 와가지고 이건 약간 좀 우픈 얘기인데. 네. 아무래도 강금실 장관 이제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 화장실에서 그 식기를 다 씻었거든요. 설거지를 씻었어요. 화장실이 수세식인가요? 혹시 아니면 푸세식인가요? 그 이제 쪼그려 앉는 수세식. 네네. 쪼그려 앉는 수세식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조금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그렇죠. 하니까 이거는 너무 반인권적이다 해서 그 강건실 장관이 그 뭐죠 작은 그 싱크대를 갖다가 방마다 마련하라고 한 거예요. 좀 큰 방은 좀 크고 작은 방은 좀 그냥 이렇게 뭐 조그맣게 이제 싱크대를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소자들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좋아했을까요? 설거지통, 싱크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 강금실 장관을 그렇게 욕을 했대요. 왜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좁은데 싱크대 자리가 다시 들어선 거예요. 그 좁은 화장실 안에 싱크대를 놓은 거니까 화장실 안에 놓은 게 아니고 방에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방에다가? 네, 방에다가. 그 화장실은 싱크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야말로 딱 한 사람 들어가서 앉으면 딱 되는 거기를 걸어둘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다들 뭐 우리 잘 지내는데 뭐 화장실 씻으면 뭐 어때 뭐 했는데 싱크대가 생겨서 잠잘 공간도 없어지고 막 하니까
엄청 욕을 했다고 그래요. 현실을 참 예. 이렇게, 예,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은 그런 우프네요 거죠. 정말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전교도소가 이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뭐 방동으로 간다고. 예. 예. 뭐 계획대로 하면 2025년 정도로 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때까지는 살 수 있겠죠? 아, 살아야죠. 50이 넘어요 그러면은 아 진짜 너무 슬퍼지는 것 같아요 부장님.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전 여론이 나왔을 때 저한테 이제 인권단체 있으니까 인터뷰를 할 때 솔직히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찬성한다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솔직히 교도소도 사람 사는 데고 하기 때문에 면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좀 면회도 좀 쉽게 하고 하면 그렇게 뭐 외떨어진 데보다는 지금 공간도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생각이 좀 바뀐 게 뭐 대전교도소 갔다 오고 하는 생각이 바뀐 게 교도소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따로 뭐 이렇게 시설 보수를 하고 이럴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보수 또 하려면은 방 예. 비워줘야 되는데 예, 그런 그렇죠.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과밀 수용이 문제예요. 과밀 수용. 예,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정원이 100이라고 하면 약 130% 지금 수용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5인실이라고 하는데 6, 7명이 들어갔거나 뭐 2, 3인실에 4, 5인이 들어갔거나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게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해준 사례도 있고. 이 감일 살해된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뭐 4대 악법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불량식품. 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네. 해서 일면 간용 없는 이른바 구속 위주의 정책 그리고 징역 위주의 정책을 갖다 펴는 바람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고 뭐 특별하게 우리나라 국민이 엄청나게 죄를 더 많이 지었다든가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도 가셨잖아요. 네. 그분도 가가지고 지금 넓은 데 그분 계시잖아요, 혼자, 그분은. 그분 혼자 넓은 데 계시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지금 30명, 4-5명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인권 침해라고 네. 그쵸, 네, MH 그룹인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한 사람당 저 정도는 살아 있어야 되는구나. 면적은 네. 보장해야 되는구나. 네. 실제로 북유럽은 그 정도 허리 보장해 아프면 주거든요. 매트리스 추가로 주고 해준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법무부에서 교도소를 더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하긴 내가 사는 동네 교도소는 그 좋아할 사람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거창에 처음에 교도소를 짓는다고 아니고 법조 타운을 짓는다고 법조타운?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도소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 실제로 뭐 교정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내려가게 돼 있긴 했는데 교도소가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고 둔산동에도 법조타운이 예, 있던데 해가지고 그 청에서 전 국민이 한 5만 명 되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무산됐어요. 이런 걸 볼 때 새로운 교도소 대전교도소보다 대전교도소가 지금 한 2,200~300명 정원인데 지금 약 3,000명 가까이 지금 이거 수용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가밀이다 보니까 네. 새로 짓는 교도소는 조금 크고 넓게 제대로 지어서 옮기는 게 우리나라 이제 교정 행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재소자 인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정서상 일부 쪽에서는 죄수들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 있냐 이런 얘기 계속 할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런 얘기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가 피해자 가족이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른바 북유럽 노르웨이 교도소 뭐 예를 들면 뭐 1인 1실이 아니고 1인 1집 네. 1인 1집에서 생활해요 실제로. 가족들도 뭐 자유롭게 오고 그리고 출퇴근하는 교도소도 있어요 심지어. 교도소 있고 뭐 그런 교도소를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노르웨이의 밖에 인권 사항이라든지 복지 사항이 그거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런 것도 용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정이라는 게 교도소가 처벌 목적도 있지만은 더 큰 건 사실 교화잖아요. 네.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그렇죠. 재범 없어야 되고. 저희들도 이런 얘기하면 뭐 댓글이나 반대 의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놈들한테도 인권이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흉악범이라든지 입에 담기 어려운 힘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심정적으로 좀 더 심한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범죄 저지르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뭐
진짜 생활범죄 아주 뭐 교통사고 났는데 합의 못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먹었다가 김밥 안 먹었는데 벌금을 형이 나왔는데 벌금 못 내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벌금을 못 내가지고 교도소 가시는 분이 구치소 가시는 분이 한 해에 4만 명에서 5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발장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그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저희들이 그 인권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 훌륭하신 일하십니다.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회수가 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저희가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사회로 나온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로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사회에 나와서 훌륭하게 사회인으로서 정착하는 거하고 사회 이익 측면에서 보면 어느 게 더 이익인가를 갖다가 그렇죠. 진지하게 저희가 한번 고찰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죠. 위기 관리 비용하고 실제 그 위기를 처리하는 비용하고에 대비를 해봤을 때 북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이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자체도 이 교정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을 훌륭하게 사회화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사회적 이익이라는 것들에 합의됐기 때문이죠. 그 대전교도소 일단 지금 과밀 시설도 낙후돼 있고 그리고 과밀이어가지고 방동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커지고 그렇겠죠. 하면 정말로 한국이 이제 2025년 되면 뭐 큰 IMF 같은 위기가 다시 오지 않은 한 GNP가 3만 5천 불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런 국력에 맞는 그런 경제 수준에 맞는 교도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재사회화 시키는데 교화하고 50대 사회는 아무도 모르니까 저도 교도소 갈 수 있고 저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물론 안 가면 좋겠지만 별 얘기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약 사범이 마약을 사범 관련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가면 루트가 하나밖에 없었다가 구입한 루트가 하나밖에 없었다가 교도소를 한번 가면 그게 30군데로 늘어난대요. 실제로 제가 끼리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 뭐 때문에 들어왔냐 했더니 나 마약 사범 들어왔다. 야, 나 마약하는 형님 아는데 나가면 혹시 찾을 거면 이 형님 찾아가라. 이런 게 막 많아진다는 것들이죠. 그 안에 또 새로운 범죄 모의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른바 그 조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학교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별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그랬던 거 들어가서 새로운 범죄 기술도 익혀 나오고 또 짝당도 해서 나와가지고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재사회화하고 그다음에 인권적으로 좀 교화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정 행정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교화에 정말 방점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징역형의 의미가 뭡니까? 보면 자유형을 억압하는 거잖아요. 자유형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신을 구속하는 겁니다. 근데 노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가 터치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자유형에 대해서 억압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겨울에 엄청나게 춥고 여름에 엄청나게 덥고 사람 자체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옆 사람이 싫어지고 나가면 진짜 다 때려볼 거다 그런 분노를 키우는 이런 교정 행정은 좀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말이죠.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사실 우리 누군가 정말 미울 수 있고 또 죄도 믿고 사람도 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미움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권이 그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좀 존중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모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부장.